희망찬 미래를 보고서 이제 공부 좀 해서 자격증을 따고 여기 좀 응? 자격증을 따고 좀 또 개업을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개업한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그 중개사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이거 어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신뢰감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?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또 나가다 보면은 딴 그 스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휴업 맞으면 그 컴퓨터가 하이버넷 하듯이 슬립 하듯이 깨구리 꿀잠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내년 괜찮을까 후년 괜찮을까 또는 몇 년 겪다 보니까 아예 폐업 아니면 이게 아닌가 하고서 이제 전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? 자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자 여기 보다시피 갑자기 꽝 거래 절벽 호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했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. 좀 어느 정도 시차는 있더라도 우선 부동산 이제 가격이 올랐다 하시면 한국도 올라가고 호주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또 내렸다 하시면 또 한국도 내려가고 미국도 내려가고 그 주기 사이클이 그 주기는 틀리더라도 시차는 있더라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 사이클이. 그래서 잠깐 그 매일 경제 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8월 9월 달입니까?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8월 달 이제 곧 며칠 안 지났죠. 거기에 이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통계된 게 있어요. 신규 개업 업체가 그 7월달 한 달 기준 했을 때 1,074개고 그달 또 폐업한 폐업하나 휴업한 중개업소도 1,013개. 그러니까 삐까삐까 그러니까 새로 신규가 생겼다 하면 그만큼 숫자가 또 빠져나가고 휴업하고 그런데 어떤 참고로 당시 지난달 기준 했을 때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말하면 중개소가 아니고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부동산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사 자격증 따고 가지고 있는 그 중개사 수가 11만 명하고도 8,900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자격증 신나게 따도 거기서 또 개업하는 사람은 일부 있겠죠. 또 개업해서도 또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폐업 휴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 호주에서 어느 정도 사는데 한 10여 년 전 보면은 그때 막 어떤 부동산이 뭡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폐점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더니 그 부동산은 또 다시 또 한 10여 년 호황을 뭐 잘 팔아요. 잘하는데 요즘에 잘 된다 싶으니까 또 부동산이 두 군데가 더 늘어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먹다가 세 사람이 먹으니까 세 군데 먹으니까 짤 먹는 데다가 또 세 군데도 더 돼요. 어떤 데는 딴 타지에서도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전성기 시대가 마감한다 그럴까 좀 변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신용을 유지하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신용도 쌓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 꾸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얻어야 뭐 어떤 일이 맡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? 이 올라갔다 내렸다 경기가 당연하죠.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 일단 호주 얘기도 하겠어요.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 다 했는데 응? 아파트 거래 건수가 7월달 기준 했을 때는 서울 서울에서 기준이죠. 406억 건이다. 그런데 뭡니까 그 아까 부동산 수가 뭐 1,000개가 들어왔다 1,000개가 다시 생기고 그러잖아요.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팔라고 나누는 게 200, 500 오면은 뭐 매물
접수 못한 사람은 허탕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.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이 한참 올라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 체크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정부가 끼어들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 뉴스를 보니까 뭐 670만 갖고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. 그럼 당연하지.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그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고 또 그걸 또 낮추는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?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. 이게 정부가 이제 이렇게 너무 부동산 열기가 있고 서민들이 집 사기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10년 만에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오른 얘기는 잃어버리고 지금 내려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, 사람이. 자, 그러면 여기 호주 부동산 제가 지금 시드니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호주의 그 인터넷 신문에 나온 그 자료, 8월달 자료 보면은 마찬가지예요. 호주의 대도시 하면 저 시드니, 멜번 이렇게 되는데 집값 하락이 금년 말까지 18%가 예상된다. 그러니까 뭐 오르기는 1년 만에 하면 2, 3년 만에 한 배가 오른 것도 지역도 있죠. 근데 요즘 18% 떨어지니까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땐 사람들이 막 짜증나죠. 근데 하여튼 18% 예상이다. 또 호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%다. 이렇게 좀 예상한다는 거죠.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. 저 18개월이면 뭡니까? 1년 6개월이죠. 내년 후반까지는 한 16% 떨어질 것이다. 그러니까 뭐 주식 오르듯이 주식도 올라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듯이 집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. 집은 전 주기가 좀 뭐 10년만 떨어졌다 그러니까 10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도 좀 완만하죠. 근데 거기에 비해 주식은 아주 단기간으로 보아야 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지만은 하여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비슷한 특성이 있죠. 조금 좀 더 이해 쉽게 호주 얘기다 보니까 이제 우선 예를 들어 시드니 같으면은 한국과 다르게 아파트 부담도 단독 주택이 여기 대세죠. 그러니까 말은 대세라는 거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도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. 8, 90%막 대략. 그래서 여기서 단독 주택은 드웰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1900 아니 뭐 2012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쭉 봤잖아요.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프가 올랑내려 했잖아요. 여기 2022년이고.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던 그 율이 최고 이때 뭐 35%까지 마크를 해놨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20% 보고 여기 대부분 여기 보면 20%까지 올랐다가 다시 여기 또 뭐 여기 뭡니까 여기는 한 13%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.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올라가네. 이게 이걸 반복하는 거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하면은 그 원인이 임자들이 많아서 그 임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몰리는데 집이 한정돼 있고 공급량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,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전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. 똑같은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부동산 속성이랄까요?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집값이라는 거는 뭡니까?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다. 결국은 사는 게 낫다 하는데 이거 7월 달에인가 언젠가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근데 무슨 영상이냐면 하여튼 그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것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사이클이 있다며 사이클이 있다. 아까 마냥 사이클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집값이 낮을 때 사고 올라갈 때 딱 하면 그만큼 이익이 남는 거죠. 근데 그게 단기간에 보면은 가만 남으면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서 파느냐, 여기서 파느냐.
여기서 팔으면 그래도 나는 많이 받았다 했지만 여기 보면 팔으면 더 많이 받은 거죠. 그렇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팔고 높게 받고 팔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안 사. 계속 기다려서 계속 얼마나 최저로 안 사겠다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면 손해인 거예요. 여기 지금 제가 김씨 얘기 가상인물의 그 김씨 얘기를 한 거를 저 요약을 해서 적어놨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월달에 금년 10억이었는데 김씨 가상인물입니다. 김씨가 집을 2017년에 6월달에 대비해서 얼마 전 3년 만에 2배가 오른 값이라 이겁니다. 이게 12억이라는 게. 그런데 2012년과 2012년 사이에 그 오른 것이 2배 올랐는데 그 5년 안에 아니겠어요? 오른 것이 여기 보면 한 6억 5천만이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는 직장 나와서 일해가지고 10년 벌어도 많이 하기 힘든 돈이라 이거죠.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뭐 융자 갚고 좀 스트레스는 쌓이더라도 그걸 오래 갖고 있으면은 갑자기 3년 만에 확 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올린 속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번 영상도 자료가 있었는데 한번 다시 가져왔어요.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가 인구, 그다음에 그 이자, 그다음에 그 경제의 상황, 그다음에 그 정부의 정책, 아까 말한 대로 뭐 주택 공부 더 늘린다든지 또 한국은행에서 뭐 이자 올린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?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냉각될 수 있고 그럴 거죠.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그 요소가 아까 그런 우리 정리해봤어요. 인구 통계, 데모그래픽스, 그다음에 대출 이자, 이 은행 이자가 몇 퍼센트 확 올라도 융자금이 올라니까 부동산 시장이 식죠.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같으면 앵고에다가 엔저 또 환율도 앵고에다가 엔저, 예? 엔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물가가 또 차이가 나니까 부동산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정부의 그 정책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제 내가 써놓은 거는 뭐냐? 예?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파도를 주식 모양으로 단기간으로 이게 몇 개월 만에 팔았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3년은 기다려 아까 말한 2017년에서 2021년 5년 만에 뭐 2배가 올랐다는 식으로 장기 전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. 응? 주식도 1년 내에 샀다 팔았다 하면 그 브로커의 그 중개 수수료만 날라가죠. 또 1년을 안 기다리면 거기에도 뭐 배당 같은 것도 못 받죠.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도 하여튼 뭐 버티도 1년, 2년을 버텨야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1년, 2년이 아니고 살 때 신중하게 사고 10년도 기다려야 되고 5년도 기다려야 되고 뭐 자윤 좋으면은 5년 만에 확 2배가 오를 수도 있긴 있겠죠. 그런데 그건 운이 따라야 되겠죠.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 생사고를 같이 하는 업종이 부동산 에이전트, 부동산 중개업소라 이거죠.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신규 개업, 폐업, 그다음에 전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중개업소도 있죠. 또 그 살아남지 못하고 또 전업하는 데도 있고 또는 뭐 휴업했다가 잠깐 뒤에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. 제가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져야 될 어떤 상식이랄까 부동산의 그 붐앤바스트